자, 신경계를 크게 나누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추신경계는 뭐가 있냐면 뇌와 척수가 있습니다. 뇌하고 척수. 자, 이 뇌하고 척수가 중추신경계. 그러면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아닌 신경들은 다 말초예요. 뇌와 척수만 중추신경이고 뇌와 척수가 아닌 건 다 말초. 자, 뇌와 척수고, 자,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제외한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확한 정의로 나와 있는 사전적인 의미인데, 자, 근데 문제 풀 때 좀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어서, 말초신경을 구분할 때 좀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어서, 자, 이 온몸을 정확하게 정의해 줄게요. 자, 이 온몸은 뭐냐면, 바로 감각기와 반응기예요. 감각기와 반응기. 자, 그러면 바꿔서 다시 말초신경을 이해하면 뇌와 척수를 제외한 감각기 또는 반응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감각기 연결된 건 무슨 신경? 감각신경. 반응기 연결된 건 운동신경. 그러니까 이 말초신경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뇌와 척수는 어떤 신경만 있냐면 연합뉴런만 있는 거예요. 아까 물론 많은 아니야. 물론 다른 뉴런도 있긴 해. 너희들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더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 중추신경계의 뇌와 척수는 이따가 자세하게 들어갈 거고, 그러면 체계상으로 더 복잡하게 다 뻗어 있는 건 중추야, 말초야? 말초겠죠. 말초는 온몸에 다 뻗어 있으니까 좀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래서 말초신경의 구성을 기준에 따라 첫 번째 기준, 해부학적 기준으로 나눈 거와 기능에 따라 나눈 걸로 구분해서 정리할 수 있다고. 해부학적 기준. 뭐 이렇게 어려운 말 같이 보이는데 해부학적 기준이란 뭐냐면 그냥 연결된 상태를 의미해. 연결된 상태. 자, 근데 말초신경은 온몸의 감각기와 반응기랑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 근데 감각기 연결된 건 무슨 신경? 감각신경. 반응기 연결된 건 운동신경. 근데 감각신경과 이 운동신경은 온몸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뭐랑도 연결되어 있어. 그렇지. 중추하고 연결되어 있겠죠. 근데 중추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뇌하고 척수가 있죠. 그럼 뇌랑 연결된 말초신경이 있고 척수랑 연결된 말초신경이 있을 거라고. 그거에 따라 나누는 게 바로 해부학적 기준이야. 해부학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 뇌랑 연결된 말초신경과 척수랑 연결된 말초신경으로 나눈 거야. 그래서 이거는 기능하고 상관없이 뇌랑 연결되어 있으면 뇌신경, 척수랑 연결되어 있으면 척수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걸 잘 이해를 못한 학생들은 또 어떻게 헷갈리냐면 뇌신경을 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뇌신경은 절대 중추신경이 아니야. 뇌가 아니라고요. 알겠지? 뇌랑 연결된 말초신경이지. 그래서 자, 뇌신경은 절대 뇌가 아니라, 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뇌와 연결된 말초신경이라고요. 자, 근데 뇌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뇌가 좌방구와 우방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아니? 이게 대칭으로 연결돼서 이렇게 같은 대칭으로 이렇게 쌍식 존재, 한 쌍식 존재. 여기에 연결돼 있으면 같은 위치에 또 다른 게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한 쌍이 존재하고 한 쌍 존재하고 이렇게 존재한다고. 그래서 몇 개가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냐면 쌍으로 얘기해서 뇌신경은 12쌍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뇌를 열어보면 12개가 꼽혀 있어요. 이렇게 뇌에 12개가 꼽혀 있다고요. 12개가 꼽혀 있다고.
뽑으면 끝이에요. 다시 재생이 안 돼요. 근데 신경은. 자, 그러면 척수신경은 마찬가지로 척수를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척수가 아니다. 척수가 아니라 척수와 연결된 말초신경입니다. 자, 이게 31쌍에 존재합니다. 좌우 대칭으로 물론 완전 대칭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칭으로 31쌍이 존재한다. 자, 두 번째는 기능에 따른 말초신경의 종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기능에 따른 종류다. 자, 이 기능에 따라서 나누면 이 말초신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좀 이해가 되는 애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말초신경은 어떤 신경과 어떤 신경으로 기능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다시 한번. 자, 말초신경의 정의에 온몸에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온몸이 어디랑 어디라고? 감각기 연결된 건 무슨 신경? 감각신경. 반응기 연결된 건 운동신경. 그러니까 이 기능에 따라서는 뭐로 나뉜다? 감각과 운동신경으로 나뉜다고요. 모든 말초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밖에 없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밖에 없다.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뉜다고. 자, 그런데 이 감각신경 중에 뇌랑 연결된 것도 있고 척수랑 연결된 것도 있죠. 자, 운동신경도 뇌랑 연결된 것도 있고 척수랑 연결된 것도 있다고. 지은아, 일어나 이제.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중에서 뇌랑 연결된 거는 뇌신경인 거고, 운동신경 중에서도 뇌랑 연결된 건 뇌신경이라고요. 이해되니? 구분 기준이 다른 거야 지금. 그래서 이 감각신경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해요? 흥분의 반향이 감각기에서 중심 반향으로 가니까, 그렇지. 얘를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구심성 신경이라고도 한다. 야, 운동신경은 원심성 신경이라고도 한다. 자, 왜 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나누는 그런 기능은 바로 흥분의 반향에 따른 구분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 외부의 감각기에서 중추 반향으로 가는 게 감각신경, 중추신경에서 반응기로 전달해 주는 건 운동신경. 알겠죠? 이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근데 좀만 생각해보면, 내 몸에 대한 움직임을 좀 생각해보면, 이 근육을 움직이려고 해. 이 근육. 이 근육을 움직일 때는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죠. 굽혀져라! 그러면 굽혀지죠. 펴져라! 그럼 펴지죠. 그럼 이렇게 굽히고 펼 수 있다는 얘기는, 이 근육에 명령을 주는 중추신경이 뭐라는 얘기냐면, 되뇌란 얘기예요. 왜? 되뇌는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다 되뇌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몸은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건 누구예요, 지금? 되뇌죠. 실제로는 되뇌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은 내 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되뇌의 생각이지, 다른 뇌의 생각이 아니에요. 약간 철학적이죠? 그러니까 내 몸은 내 게 아니야, 원래는. 실제로는. 왜냐면, 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되뇌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하다는 건 생명체를 살아있게 하는 건 되뇌가 아니라 연수거든요. 연수 거야, 원래. 되뇌도 항상 연수한테 이러고 있다고. 에너지 좀 달라고. 제발 에너지 좀 주세요, 이러고 있다고. 근데 만약에 연수가 에너지 안 주잖아? 그럼 되뇌는 어지러워요. 머리 아파요. 힘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게 바로 몸살이에요. 그때는 어디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야, 연수가? 방어작용 에너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너한테 줄 에너지 없어. 근육에 지금 에너지 쓸 에너지가 없다. 안 주고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몸살에 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고,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 있죠. 예를 들면, 심장이요. 심장은 내가 조절할 수 없죠. 빨리 뛰어! 빨리 안 뛰죠. 느리게 뛰어! 느리게 안 뛰죠. 내가 조절할 수 없다고요. 위에 움직여! 못 움직이죠. 따라서, 대뇌가 운동신경으로 명령을 주는 게 있고, 다른 뇌가 운동신경으로 명령을 주는 게 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장기들도 명령을 받아야지만 움직여요.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뼈에 연결되는 골격근처럼 뇌 장기를 이루고 있는 근육들도 다른 뇌의 명령을 받아야지만 움직일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운동신경은 두 가지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로. 내가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근육과 그러니까 근육에 명령을 주는 운동신경과 내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에 명령을 주는 운동신경으로 나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운동 체성신경과 운동 자율신경으로 나뉩니다. 자, 둘 다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체성신경이든 자율신경이든 둘 다 운동신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동을 생략해서 읽는다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그럼 체성신경은 기능이 뭐냐면 다시 정리해 줄게. 자, 체성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골격근에 전달합니다. 골격근이란 뼈에 연결된 근육. 뼈에 연결된 모든 근육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대뇌가 명령을 줄 수 있는 건 골격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임만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골격근은 다른 말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다. 그래서 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수의근. 자, 그러면 이 불수의근, 즉 내장근과 심장근이 바로 불수의근인데 내장근과 심장근을 조절해 주는 건 바로 뇌간이라고 해요. 뇌간. 뇌간은 간뇌를 거꾸로 쓴 게 아니라 뇌간이란 대뇌하고 손에 빼고 나머지 뇌들, 뭐 중뇌, 간뇌, 연수, 중뇌, 간뇌, 연수를 포함해서 뇌간이라고 하고 생명활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뇌란 뜻이야. 뇌의 근간이란 뜻입니다. 자, 이 뇌간의 명령을 불수의근, 같은 책으로 적을게. 자, 심장근 또는 내장근. 자, 모든 근육은 골격근, 심장근, 내장근 세 가지로 나뉘어. 그 중에서 골격근은 수의근이고 심장근과 내장근은 불수의근이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요. 대뇌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율신경은 뇌간의 명령을 불수의근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운동신경을 바로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그 체계를 좀 이해하라고요. 자, 그럼 이러한 자율신경은 또 어떻게 나뉘냐면 아마 이건 중학교 때 배웠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고요. 들어봤지? 이 자율신경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자, 그리고 자, 이 감각신경도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 이 감각신경 중에서도 대뇌와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이 있고 대뇌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감각신경이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만지면 느껴지죠. 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팔에 연결되는 감각기하고 감각신경이 뭐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뇌 감각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지면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대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피부는 다 감각기예요. 그래서 내 피부의 모든 곳에 다 닿아도 우리 대뇌가 흥분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다고. 이런 감각신경들은 전부 다 대뇌랑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대뇌랑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을 감각체성신경이라고 합니다. 체성신경. 그 밖에 대뇌랑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신경을 그냥 체성신경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감각체성신경과 운동체성신경은 둘 다 대뇌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대뇌의 지배를 받는 이 신경을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체성신경계로 묶어줍니다. 체성신경계. 그리고 이 자율신경도 이 교감신경과 자율신경을 다 묶으면 여러 개의 신경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자율신경계로 묶어준다고. 됐니? 정확하게 구분해줬다. 너네들이 이해하기 나름이다.
알겠죠? 고등학교 지금 수능을 제가 안 보긴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과정 전범위에서의 신경에 대한 체계는 다 잡아준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넘어갈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이 신경에 대한 체계가 안 적었어? 안 적었냐고. 신경에 대한 체계가 잡혀져 있어야지만 대뇌가 어떤 기능 하니? 대뇌 기능 알고 있는 거. 수위 운동 그리고 생각하고 뭐 지금 뭐 생각하고 연산하고 뭐 추리하고 하는 그런 고등작용들은 다 대뇌가 하는 거 아니야? 전 그때 안 나왔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겉질의 기능을 기능에 따라서 나누면 감각형, 연합형, 운동형이라고 한다. 자, 근데 이것도 또 용어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감각형은 감각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개소리죠? 감각을 하는 곳이란 뜻이고, 감각 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대뇌의 겉질 부분인 거야. 알겠죠? 감각 신경과 연결돼서 이 감각에 대한 정보를 받는 부분이란 뜻이야. 그래서 감각을 일으키는 곳이, 감각을 느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근데 이거는 대뇌이기 때문에 연합뉴런이지 절대 말초신경을 구성하고 있는 감각신경이 아니야. 알겠니?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무조건 말초신경이야. 그래서 감각형은 감각의 중추 기능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오감, 총합냉원, 이 오감에 대한 중추가 바로 대뇌의 겉질의 감각형이다. 자, 운동형은 운동신경과 연결돼서 명령을 줌으로써 수의적인 평형 조절의 중추입니다. 이게 표현 조절이라고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내가 이 계단을 내려갈게. 계단 내려가야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단 내려갔어요. 이것도 수의적인 표현 조절이야. 왜? 계단을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져서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내려가는 데 작용하는 그런 근육은 이 다리 근육밖에 없긴 하지만 내려가서 쓸 때는 우리 온몸에 있는 근육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야 허리 근육도 사용하고요. 여기 이쪽 상체 근육도 사용하고요. 이 근육의 힘의 조화로 내가 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평형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이 의자를 당겼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이것도 평형 조절을 한 거라고요. 나도 모르게. 너무 익숙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뇌가 손해와 연합해서 우리 몸을 계속 움직여줌으로써 근육들을 움직여줌으로써 내가 넘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이 평형 조절이라고 하지만 이 평형 조절을 좀 쉽게 표현하면 이 평형 조절은 바로 골격근의 조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격근의 조절. 왜냐하면 뼈에 연결되어 있는 근육을 움직여야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죠. 내장근 움직여봤자 평형 조절은 상관없죠. 생명활동과 상관이 있는 거지. 하지만 수의적이에요. 자, 수의적이라는 얘기는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뜻이야. 내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다시 바꿔서 해석하면 운동령의 기능은 내 의지대로 골격근의 조절에 대한 중추다. 알겠니? 자, 연합령은 여러 가지 고등작용의 중추입니다. 고등작용의 중추다. 고등작용의 중추고, 자, 연합령은 감각령과 운동령을 중개합니다. 감각령과 운동령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연합령에서. 연합령에서 감각으로부터 오든 그런 감각 정보와 그리고 내가 명령을 줄
그 운동신경에 주는 그 정보를 중계를 함으로써 판단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연합뉴런이에요. 이 고등작용에는 뭐가 있냐면, 이것도 쓰세요. 자, 고등작용에는 뭐가 있냐면, 언어, 기억, 판단, 종합, 추리, 절제 등등등. 자, 이 중에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게? 뭘까요? 기억. 공부를 잘하기 위해, 공부를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절제. 수리. 수리? 추리. 찍는 걸 좋아해. 빨리. 그냥 심리 테스트 같은 거야. 이제 안 줘도 돼. 주지 마. 판단.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을 좀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서울대학교와 포항공대와 카이스트 애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활성도가 제일 높은 걸. 절제입니다. 알겠죠? 실제입니다. 물론 얘가 높다고 해서 다른 것도 낮은 건 아니야. 얘가 제일 높아서 나머지가 더 높아진 거지. 알겠죠? 그래서 절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아주 힘든데 참는 건 아니겠고, 걔네들 흥미가 있으니까 참을만 하니까 참았겠지만, 흥미가 있어서 참을만 하니까 참았겠지만,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흥미가 있고, 막 뚫으려고 노력하고, 막 관심을 갖고, 와, 이건 뭐지? 막 신기해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애들이랑, 막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막, 어려워, 돼지겠네. 이렇게 접근하는 애들이랑,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되는 애들이랑, 당연히 효율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절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건 좀 알고 있으라고.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고등학교에. 자, 그런 부분들을 바로 연합령에서 한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망가졌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또는 사이코라고도 합니다. 그 얘네들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갖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난 다음에 미안해요 막 이래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절제가 조절이 안 되는 거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 자, 그럼 속질의 기능은 뭐냐면, 자, 속질은 대부분 축소들끼리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런 감관 연합 운동령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속질의 기능은 좌우 반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이것도.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보고 판단한다고 쳐보자. 내가 이 콜라를 내가 봤어요. 내가 콜라를 봤으면 이 콜라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많죠. 이 정보가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잖아. 왜냐하면 이 콜라라고 하는 게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물질도 있고요. 이 촉각도 있고요. 물질 구성하는 물질도 있고, 색깔도 있고, 맛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고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뇌가 판단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달라. 색깔을 판단하는 건 이 후두엽의 왼쪽에 있고요. 이 맛을 판단하는 건 우방구의 반대쪽에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좌우방구의 연합이 잘 안 되면 얘를 종합적인 판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종합적으로 연합령에서 판단하는 거라고. 좌우방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걸 시켜주는 게 바로 속질이다. 따라 속질이 망가지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 예를 잘 궁금하면 Y책을 살펴보시면 돼요. Y책에 그 예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가 좀 나와 있거든. 그게 이제 뇌를 연구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 자, 이 속질에서 이 좌우방구를 연결해주는 이 속질의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뇌량이라고 합니다. 뇌량. 이 뇌량을 통해서 우리 몸은 좌우방구를 연결시켜 준다고. 알겠죠? 두 번째, 손해. 내가 초등학교 때 궁금했던 대체 왜 얘가 손해인지가 이제 풀립니다. 자, 손해의 구조와 기능. 자, 손해도 첫 번째
좌우방구로 나뉩니다. 좌우방구로 나뉘고 대뇌와 마찬가지로 몸의 반대쪽을 담당합니다. 몸의 반대쪽을 담당한다. 자, 기능이 되게 중요한데 손에는 두 가지, 수의적 평형 조절을 담당합니다. 자, 이 말과 이 말의 뜻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아까 대뇌 운동령의 기능은 뭐냐면 수의적 평형 조절의 중추였죠. 근데 손해의 기능은 수의적인 평형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어떻게 해준다? 대뇌의 기능을 도와준다. 자, 수의적인 어떤 근육, 골격근에 대한 조절을 손해가 도와준다고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자전거를 처음 타자마자 두발 자전거를 잘 탄 사람 있니? 없죠. 처음엔 좀 넘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자전거를 탈 때는 어떤 근육에 어떻게 힘을 줘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 대뇌가 모든 걸 다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대뇌가 막 다 조절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다른 거 못 하죠. 다른 거 할 수가 없죠. 여기 초집중으로 대뇌가 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게 자전거를 내가 많이 타다 보면 한 손 잡고 통화도 하죠.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이 자전거를 탈 때 이 근육을 누가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어떤 행동과 수의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그거를 손해가 기억해줘서 대뇌의 기능을 보좌해 준다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자꾸 이 손해가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인 행동하는 거에 대한 그 행동을 되게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바뀌어요. 걸을 때 생각하면서 걷니? 걸을 때 이 왼쪽 오른쪽 근육에 어디에 힘을 줘야지 생각하면서 걷는 사람 없죠. 하지만 걷는 이런 운동들이 수의적이야, 불수의적이야? 수의적이죠. 내가 움직이려고 의지대로 할 때만 움직여주죠. 그러니까 손해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손해가 어떤 근육에 어떻게 힘을 줘야 되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서 내가 대뇌가 신경 쓰지 않아도 손해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숙하게 움직여주는 거라고요. 연필도 마찬가지예요. 글 쓰는 것도 마찬가지. 처음엔 글씨가 못 썼지만 지금은 상관없이 막 빠르게 잘 쓰죠? 손해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손해가 대뇌의 수의적인 표현 조절의 중추에 대한 보좌하는 역할을 해준다. 이게 바로 대뇌의 기능을 보조해주는 기능이야. 누구지? 세준아? 일어나. 자, 그리고 일어나라고. 자, 불수의적인 평형 조절도 해주는데 불수의적인 평형 조절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가 대뇌의 기능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손해가 불수의적으로 골격근을 움직이는 거에 대한 중추이기도 한다고요.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는데 돌을 봤어. 돌을 봐서 넘어가야지 하고서 넘어갔어. 이 운동은 무슨 조절? 무슨 운동? 수의적인 운동이죠. 근데 내가 그 돌을 못 봤어. 못 봤지만 걸렸어. 근데 다시 어이구 저렇게 안 넘어졌어요. 누가 한 거예요? 손해가 한 거예요. 손해가 불수의적으로 평형 조절을 해준 거라고요. 이해돼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 밀었어. 안 넘어갔죠. 이것도 손해가 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내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어떤 그 충격에 대비해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조절해 주는 건 손해가 한 거야. 그래서 깐난 애기가 태어나면 얘들 이렇게 뒤집어 엎어요. 다리 잡고 이렇게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엉덩이를 팡 쳐요. 이거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뇌가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거야. 그럼 거꾸로 매달면 애가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냥 축 처져 있으면 어떻게 된 거게? 뇌가 죽은 거예요. 뇌가 살아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게? 기어 올라가려고 그래요. 앙앙이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한다고요. 내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이거. 윗몸 일으키기? 하는 것처럼 막 위로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대뇌, 두뇌, 손해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축 처져 있다. 손해부터 죽은 거예요. 알겠죠? 표현 조절 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불시적인 평형 조절의 중추기도 한 게 바로 손해의 기능이라서 손해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골격근에 대한 조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뇌와 손해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못해도 나는 축구 되게 잘해요. 남들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농구도 되게 잘해요. 그럼 어떤 뇌가 발달한 거야? 대뇌 말고 손해가 발달한 거야. 알겠죠? 대뇌 말고 손해가 발달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운동을 잘합니다. 실제로 국가대표인 사람들의 손해의 활성도가 되게 높아요. 그런 애들 공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운동을 해야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간뇌의 구조. 간뇌가 자세히 나와 있나? 자, 그 다음에 이 간뇌는 자, 구조가 세 가지 파트로 나뉘어요. 간뇌의 구조는 자, 세 가지 파트로 첫 번째 시상이 있고요. 자, 시상이 아래쪽에 시상하부라고 하고요. 시상하부. 자, 시상하부 아래쪽을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뇌하수체. 자, 이 중에서 시상은 후각을 제외한 나머지 감각을 선별하여 대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뇌가 여러 가지 감각이 동시에 온다 하더라도 감각을 느끼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시상입니다. 하지만 왜 후각은 제외하냐? 자, 후각은 되게 중요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이 후각은 기체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자, 이 기체가 만약에 독극물이야, 독성 있는 독가스예요. 그러면 우리는 독가스를 마시는 순간 혈액을 통해서 1분 내로 다 퍼져버리기 때문에 이 후각을 통해 들어온 이 외부의 이물질들은 재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시상이 타치하지 않고 그냥 프리패스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시상하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이 시상하부의 기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간뇌의 기능이에요. 자, 시상하부는 첫 번째 항상성 조절의 중추예요. 항상성 조절의 중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 왜냐면 우리 몸에선 항상성이 무너져 버리면 결국엔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잘 조절이 돼야 되는 조절이 바로 항상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살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자, 우리 몸에 있는 말초신경 중에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이기도 합니다.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다. 자, 그렇다고 자율신경에 의해 조절되는 모든 반응들의 중추가 시상하부냐? 그건 아니고요. 각각의 반응마다의 중추는 따로 있지만, 자,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라고 하면 시상하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뭐랑 비교할 수 있냐면 마치 대기업의 총수가 각각의 회사들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진 않죠. 그래서 이 회장단들을 조절하긴 하지만 각각의 어떤 사업체들을 운영하는 데 관여하진 않기 때문에 기업의 총수라고는 얘기하지만 어떤 특정 어떤 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자, 이거랑 비교해서 자, 시상하부도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이긴 하지만 각각의 반응의 중추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뇌하수체는 내분비샘의 일종으로, 자, 이렇게 내분비샘의 일종이라고 하면 내분비샘을 아직 안 받았으니까 잘 모를 텐데, 자, 이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건 호르몬을 생성하는 조직이에요. 자, 호르몬을 생성하는 조직이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생성하는 조직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뇌하수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뇌줄기는 구조가 자, 세 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세 가지. 맨 위에는 중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뇌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연수가 있죠. 자, 이 연수는 자, 오른쪽에 맨 위에다가 쓸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중뇌는 구조가 두 안구에 연결된 시신경에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하는 게 중뇌입니다. 위치한다. 자, 그럼 교차되는 지점에 위치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두 시신경을 둘 다 조절할 수 있겠죠. 반드시 이 부분을 지나기 때문에 지나게 하면서 두 시신경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근데 이렇게 이 교차가 되는 지점에서는 뭐가 일어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두 시진경이 둘 다 교차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내보내서 보내서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반사가 가능한 지점이에요. 반사가 가능하다. 반사가 좀 이따가 나와. 자, 그 다음에 안구 조절에 중추를 해준 중추이기도 하다. 안구 조절이라고 하는 건 원근 조절과 명암 조절입니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자, 원근 조절은 뭘 조절한다? 수정체의 두께. 자, 명암 조절은 동공의 크기. 배웠지? 홍채 근육을 조절해가지고 동공의 크기 조절해주는 거. 그게 이 원근 조절과 명암 조절을 통해서 해주는데, 그걸 누가 해주냐면 중뇌가 해준다고요. 중뇌가 알아서. 그래서 대뇌가 신경 쓰지 않게 해준다고. 만약에 이걸 대뇌가 한다고 생각해봐봐. 그 내가 문제 볼 때마다 그것만 신경 써야 돼요. 사자가 오든지 말든지 신경을 못 쓰는 거죠. 내 몸이 되게 위태롭겠죠. 그래서 잘 나눠져 있다, 우리 몸은. 자, 그리고 중뇌의 구조가, 그리고 기능. 구조만 이것만 쓰면 되나? 기능에서 써줄까? 기능에서. 그래서 동궁반사의 중추이기도 합니다. 동궁반사의 중추. 자, 이게 어찌 보면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예요. 안구 조절의 중추하고 동궁반사의 중추는 어디 같은 의미인데, 왜냐면 이 동궁반사를 실생활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 동궁반사를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내가 발견했으면 바로 119에 전화해. 이거는 잘 못 배운 애들. 잘 못 배운 애들이고, 그리고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깨워. 일단 이보세요 깨워야 된다고요. 근데 반응이 없어. 쓰러졌으니까 반응이 없겠지. 의식을 잃었으니까. 그럼 이제 뭐부터 해야 되냐면 눈을 벌려야 돼요. 앞으로 세워놓고 눈을 근데 뼈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억지로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 고개만 살짝 돌려서 눈을 벌려야 됩니다. 눈을 이렇게 벌려서 핸드폰 후레쉬를 비춰요. 그랬을 때 동공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 후레쉬를 비치면 빛이 많이 들어오면 동공의 크기가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작아져야죠. 동공이 빛을 받아들이는 곳이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면 작아져야 정상이라고. 그러면 작아지면 얘는 뭐가 살아있는 거야? 중뇌가 살아있는 거야. 이 중뇌는 이 뇌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중뇌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다른 뇌도 살아있을 확률이 높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의식이 있을 때 뇌가 살아있는지 판단할 때 동궁반사를 많이 해준다고. 그러면 빨리 전화해야 돼, 이제. 골든타임이에요. 이 골든타임, 쓰러져 있을 때, 제대로 이제 산소공급과 영양소 공급이 안 되면, 1분 30초대로 공급이 안 되면 얘는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전화해서 아직 동궁반사 일어납니다. 빨리 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동궁반사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 좀 늦게 해도 돼요. 어차피 죽었어요. 정말이에요. 동궁반사 일어나지 않았으면 얘는 어차피 끝난 거야. 오더라도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담배 한 대 피고, 천천히 전화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동궁반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끝난 거예요. 그때 확인할 때 하는 게 바로 동궁반사예요. 뇌가 죽었는지 확인할 때.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 있는데, 이건 별표.
이 중뇌는 바로 불수의적 평형 조절을 해줍니다. 이 불수의적인 평형 조절의 중추가 누구였니? 기억 안 줘 이제. 졸지 마. 불수의적인 평형 조절의 중추가 누구였니? 손해였죠. 이 중뇌는 바로 손해 기능을 도와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수의적인 평형 조절의 중추인 대뇌를 도와주는 게 손해인 것처럼 손해가 불수의적인 평형 조절에 대한 중추를 도와주는 게 바로 중뇌라고요. 이렇게 연결시켜서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손해하고 중뇌가 발달한 거라고요. 알겠죠? 손해하고 중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운동을 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손해하고 중뇌가 발달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운동해봤자 성과는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한계가 있다, 한계. 공부에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운동에도 한계가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긴 하죠. 노력에 따라서 다 누구든지 바뀔 수 있긴 하죠. 바뀔 수 있습니다. 한계는 모르는 거니까요. 자, 뇌교는 뭐 중요하진 않는데 그래도 기능은 알고 있어야 다른 뇌와 비교할 수 있으니까. 자, 뇌교는 중뇌하고 연수 사이에 있으면 중뇌하고 연수의 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잖아. 자, 근데 중뇌하고 연수는 어떠한 기능도 서로 연결될 필요가 없는 그런 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뇌교는 중뇌와 연수를 연결해주는 기능이 아니라 대뇌와 소뇌를 연결해줍니다. 대뇌와 소뇌를 연결한다. 어떻게 해요? 뇌가 이렇게 돼 있어. 왜 뼈다귀가 다 있냐? 뼈다귀 없는 거 없냐? 뼈다귀가 다 있네. 이건 뇌교가 없고. 이걸로 보자, 이걸로. 이렇게 떨어져 있네. 여기 지금 소뇌가 빠졌지? 지금 소뇌가 빠졌네. 원래 여기 뒤통수에 소뇌가 있는 거잖아요. 소뇌가 있어서 이 뇌교를 통해서 이렇게 가서 소뇌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 뇌교를 통해서 소뇌를 연결해 준다고요,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이 대뇌와 소뇌를 연결시켜주는 게 뇌교라서 만약에 이 뇌교가 문제가 생기면 수의적인 표현 조절을 잘 못해주겠죠. 잘 못하겠죠. 왜냐하면 익숙한 어떤 행동들은 누가 대신해줘? 소뇌가 대신해야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되면 제시 못해주겠죠. 그럼 대뇌가 계속 해야죠. 처음 하는 것 같이 계속 서투르겠죠. 그리고 꿈을 좀 꿔봤죠? 꿈 꿀 때 일어난다고 너네들 진짜 일어나니? 꿈 꾸는데 앞으로 나란히 했어. 그럼 내가 진짜 앞으로 나란히 하니? 아니면 손은 가만히 있니? 가만히 있죠. 뇌교가 차단해 주는 거예요. 이 대뇌가 생각하는 꿈들은 실제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뇌교가 너 꿈꾸지? 그럼 실제 안 움직인다? 예, 차단해 준다고요. 근데 차단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몽유병이에요. 알겠죠? 뇌교가 잘 때 하는 행동들, 꿈꾸는 행동들을 실제로 실행시켜주면 이거는 몽유병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뇌교, 각각의 어떤 기능들이 다 정상적이어야지만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몽유병이 심한 사람은 같이 생활할 수 없죠. 코 아래. 자, 코 아래부터 몸통신경의 교차 지점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수의 위치가 코 아래부터 몸통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경들의 교차 지점에 존재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럼 아까 전에 교차 지점에서 뭐가 가능하다고? 교차 지점이면 반사가 가능하다 그랬죠? 반사 가능. 그래서 연수도 반사가 가능합니다. 연수 반사가 가능하다. 자, 그럼 연수 반사의 종류는 뭐가 있나요? 얘들이 나와 있긴 한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게 어디서 일어나는 반사는 다 연수 반사다? 코 아래부터 몸통에서 일어나는 반사는 다 연수 반사예요. 알겠죠? 재채기. 코 아래에서 일어났죠? 연수 반사. 지금 일어나는 거 하고 있는 거. 지금 뭐 했어요? 하품도 연수 반사예요. 알겠죠? 이게 코 아래에서 일어났잖아요. 기침, 재채기 다 연수 반사예요. 딸꾹질도 연수 반사예요. 알겠죠? 따로 얘 외울 필요 없겠지? 자, 코 아래부터 몸통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연수 반사다. 알겠죠? 연수 반사의 중추다.
자, 더 중요한 거 기능. 생명활동의 중추입니다. 자, 생명활동의 중추다. 자, 이렇게 생명활동의 중추라고 하면 또 너무 또 포괄적이지 않나? 너무 붕 떠있는 듯한 느낌 아닌가? 생명활동이 뭐, 우리가 뭐 생명활동이 아닌 게 어디 있어? 자, 생명활동이라고 하면 너무 개념을 좀 정확하게 못 잡겠잖아. 그치? 너무 뜬구름 같으니까. 이것도 이해하기 편하게 바꿔줄게요. 자, 생명활동이란 우리 배운 건데,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 자, 살아있다는 걸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생명활동. 우리 배운 거. 네 글자. 물질사 중에서 모든 세포들이 다 하는 거. 세포비예요. 세포비 곧 생명활동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세포를 자라게 하기 위한 기관이 뭐가 있어? 세포를 자라게 하기 위한 우리 몸의 기관들.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의 조절을 바로 연수가 해줍니다. 알겠죠? 번호 왔는데요. 응. 그 휘문고 2021 답지가 없어요. 알겠어. 소순배의 중추다. 그러니까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의 모든 조절은 바로 연수가 해준다. 알겠니?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그러니까 이 몸통에 있는 장기들은 전부 다 연수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에 있는 장기들은 전부 다 연수가 조절해준다. 그래서 이걸 생명활동의 중추라고 얘기한다. 알겠죠? 근데 이런 이 장기들의 조절에 대한 거를 누구의 허락을 받는다? 간뇌의 허락을 받는다. 이거 지금 해도 되나요? 이거 지금 해도 되나요? 지금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허락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얘가 최고의 중추라, 최고 중추라고요. 어디 있냐, 그거? 여기. 알겠니? 잘 기억해, 이거 애들 많이 까먹어, 이거. 이게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가 뭔지는 내가, 대충 보면 알잖아. 심장은 무슨 기관? 심장. 심장은 순환기관. 맞죠? 방광은 무슨 기관? 폐설기관. 위 무슨 기관? 소화기관. 전부 다 얘가 한다고요. 알겠죠? 얘 모든 작용들을 전부 다 연수가 해준다. 알겠죠? 잠깐 쉬자. 척수의 구조. 여기 뒤에 있는 게 척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게 지금 뼈가 보이긴 하죠. 여기 뼈가 보이는데 뼈의 안쪽에 있는 그 회색 있죠. 그게 척수입니다. 척추를 통해서 이제 보호받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가운데 회색 선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회색 보이죠? 회색. 이 회색이 바로 척수고요. 이 척수가 삐져나와서 신경을 건드는 게 바로 디스크예요. 그래서 신경을 건드면서 디스크 막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색 부분인 이 척수에 여러 가지 이 노란색의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니? 그게 31쌍이 연결되어 있다고, 좌우 대칭으로. 그래서 이 척수는 우리 몸에 팔과 다리 신경의 교차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팔과 다리에 뭐에 관여하겠어요, 척수는? 반사에 관여하겠죠. 교차 지점에 척수가 있다 보니까, 팔다리 신경의 교차 지점에 척수가 있다 보니까 팔과 다리에서 일어나는 반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기능은 좀 이따 쓰고, 구조에서 한 가지 더. 자, 척수도 겉질과 속질로 나뉘는데, 이 척수는 대뇌와 구조의 반대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대뇌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겉질에 뭐가 있다고? 겉질 부분에 신경세포체가 있어서 무슨 질? 살짝 어둡게 보이는 회색질이었죠. 그래서 말초신경이 바로 회색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뇌의 겉질에 이렇게 빨대처럼 이렇게 딱 꼽혀 있다고요. 연결되기 쉽다는 거죠. 겉부분에 연결되면 되니까. 자, 근데 척수는 안쪽이 회색줄이고 바깥쪽이 백색질이야. 안쪽에 신경세포체가 있기 때문에 빨대처럼 이렇게 딱 꼽을 수가 없어요. 겉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은아, 일어나. 그러니까 척수를 좀 확대해서 그림을 그려볼게. 이제 위에서 일어나. 척수인데 바깥쪽 부분은 겉질이고 그 안쪽 부분은 속질인데,
이 뉴런의 배치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배치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고 대부분. 알겠죠? 그러니까 신경세포체가 안쪽에 있고 축삭돌기가 바깥쪽에 있다고. 그래서 겉질은 대부분 축삭돌기. 자, 속질은 대부분 신경세포체. 자, 그러면 말초하고 연결된 부분은 신경세포체다, 축삭이다. 아까 대뇌에 겉질에 연결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척수에는 속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속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연결하기 어렵죠. 그게 모든 부분에 전부 다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다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안 되죠. 모아서 한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깥쪽에서 쭉 모아서 안쪽으로 쫙 연결되어 있어야지 좀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자, 속질이 바로 신경세포체고 얘가 회색질이기 때문에 얘가 회색질이고 얘가 백색질. 그러니까 이 신경세포체가 속질에 있다 보니까 척수와 말초가 연결되기 위한 또 다른 구조가 존재합니다. 효율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구조가 존재하는데 척수의 속질과 말초신경이 연결되기 위한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게 전근과 후근이라고 불러요. 전근과 후근이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이 전근과 후근이 뇌에는 없었죠? 대뇌는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겉질이 신경세포체이기 때문에 겉질에 그냥 연결되면 돼. 근데 척수는 속질이 신경세포체이기 때문에 속질과 연결되기 위한 구조물이 바로 전근과 후근이고, 자, 전근은 뭐냐면 운동신경의 다발이에요. 운동신경의 다발. 운동신경이 연결되기 위한 구조.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쫙 모아서 전근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자, 후근은 감각신경의 다발이다. 감각신경의 다발. 자, 그러면 전근에서 이 전자는 뭘까요? 앞 전자겠죠. 그럼 우리 몸에서 앞쪽은 어디야? 배 쪽이야, 뒤쪽이, 등 쪽이야? 배 쪽이죠. 그러니까 배 쪽이란 뜻이에요. 전근이 바로 배 쪽이다. 전근이 배 쪽. 그리고 뒤 후자가 바로 등 쪽이에요. 그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 전근과 후근을 통해서 좌우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전근이냐? 여기가 전근이라고요? 이게 후근이야? 후근이야. 그러면 이게 전근이니까 여기가 배 쪽일까요? 등 쪽일까요? 여기가 배겠죠? 이해되죠? 그럼 이쪽은 등 쪽이겠죠? 그럼 앞, 뒤를 구분할 수 있죠? 전근과 후근. 그럼 전근과 후근은 어떻게 구분해? 감각인지 운동신경인지에 따라서 구분하면 돼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구분하기 편하잖아. 왜냐하면 감각신경은 신경세포체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전근이면 운동신경이고 후근이면 감각신경이라서 전근과 후근을 구분하면 배, 등을 구분할 수 있다고. 자, 그럼 또 뭐도 구분할 수 있어? 배하고 등을 구분하면 좌우도 구분할 수 있죠. 배를 아래쪽에 놓고 등을 뒤쪽에다 놓으면 이쪽은 무슨 쪽? 오른쪽이고 이쪽은 왼쪽이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왼다리인지 왼팔인지 오른팔인지 오른다리인지를 구분할 수도 있다고요. 이거를 좌우를 구분하는 걸로 문제가 나온다고. 전근과 후근을 통해서 좌우를 구분하는 걸로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기능이 척수의 기능. 척수는 팔과 다리 신경의 교차 지점으로 여러 가지 척수 반사의 중추 기능을 합니다. 척수 반사의 중추. 척수 반사에는
뭐가 있는지 좀 외워주는 게 좋아요. 좀 많이 헷갈려서 일단 팔다리에서 일어나는 건 다 척수반사인데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게 회피반사. 회피반사가 척수반사예요. 자, 회피반사라고 하는 건 위급한 상황을 탈출하는 반사. 위급한 상황을 탈출하는 거. 위급한 상황을 탈출하는 반응. 예를 들면 내가 차가운 물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었어. 그럼 내가 됐다가 뜨거워 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회피반사예요. 아니면 내가 문을 닫다가 모르고 살이 찝혔어. 따가워 하면서 빼죠. 이것도 회피반사예요. 흔하게 일어나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난다고. 무릎반사도 있구나. 무릎반사. 이 무릎반사도 팔다리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 애기가 태어나면 거꾸로 매달라 그랬죠 내가. 이건 중뇌를 확인하고 손해를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크면 이렇게 앉혀. 목을 가눌 수 있을 때쯤 이제 앉힌다고. 앉힌 다음에 무릎을 쳐요. 통 이렇게 친다고. 그때 이렇게 다리가 올라왔어. 그럼 뭐가 정상이요? 척수가 정상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거. 땀 분비, 배뇨 반사, 배변 반사도 척수 반사예요. 땀 분비, 배뇨 반사, 배변 반사도 다 전부 다 척수 반사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척수가 끊어졌어. 그러면 하반신만 마비되는 게 아니라 모두 못한다? 이런 것들을 다 못한다. 뭐 다른 거는 상관없는데 뭘 못하는 게 중요해? 배뇨, 배변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과 똥이 안 나와요. 석션을 해줘야 돼요. 척수반사가 이제 끊겨서 척수가 다친 사람은 병원 가서 이 방광에 관을 연결해가지고 오줌을 석션해서 빼줘야 되고 대장에 연결해가지고 똥을 빼줘야 돼요. 똥과 오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다치지 오토바이 타지 말아라. 오토바이는 절대 타지 말아라. 오토바이는 진짜 이 척수하고 연수가 다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커. 물론 연수는 좀 안 다쳐. 헬멧을 쓰면 돼. 하이바 혹시 써봤어? 오토바이 헬멧 써봤니? 그러니까 그 킥보드에 있는 그 헬멧 말고 킥보드 헬멧은 그냥 뚜껑이잖아. 목을 보호 안 하잖아. 근데 오토바이의 헬멧은 목이 딱 가누어서 못 움직여요. 그게 좋은 거예요. 목이 안 꺾이는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아도 목이 안 꺾이잖아. 그러니까 연수를 보호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야. 근데 허리는 보호가 안 되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오토바이를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들은 허리 보호대를 착용합니다. 뒤에 막 그 딱딱한 거를 등에다 딱 끼고 한다고요. 허리가 잘 안 꺾이게.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착용한 어떤 남자애가 멋있는 애가 여자를 태울 때 어떻게 태워요? 하이바를 2개 지각 끼게. 지각 끼고 여자애들은 그냥 태우죠. 야, 타! 하잖아요. 그럼 여자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이바도 안 쓰고 오빠 달려! 막 이러잖아요, 뒤에서. 걔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목과 허리가 꺾일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얘가 갑자기 악셀을 빠르게 돌리잖아. 그럼 팍 하면서 이렇게 뒤로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목이 꺾이면 상반신, 하반신 둘 다 마비돼요. 자기도 꺾이고 있는 거죠. 아마 죽었겠죠. 목이 꺾이면 죽어요. 자, 이제 말초신경. 제일 중요한 거 합니다. 말초신경하고 이제 연결이 돼야지만 문제 풀 수 있다. 말초신경계. 말초신경계가 말초신경계에 서술하시오. 자, 말초신경계를 기능에 따라 나눴을 때는 어떻게 나뉜다? 기능에 따라서 나누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뉜다. 운동신경은 또 어떻게 나뉜다? 떠올려봐. 그렇지. 체성신경과 그렇죠. 자율신경으로 나뉜다. 자, 자율신경은 그렇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자, 이것들을 정리해 주려고 하는데 감각은 뭐 별거 없으니까 자, 운동신경만 한정해서 정리해 줄게. 얘들 정확하게 구분되게. 자, 그러면 체성신경이든 자율신경이든 둘 다 무슨 신경이야?
운동신경이죠. 그럼 운동신경이면 흥분을 어디에서 어디로 전달해 줘야 돼? 중추에서 반응기로. 알겠죠? 하지만 체성신경의 명령의 중추신경은 누구야? 대뇌 또는 소뇌죠. 왜냐면 체성신경이라고 하는 건 수의적인 운동이니까. 그래서 이 체성신경은 어쨌든 체성신경이든 자율신경이든 앞쪽에는 중추신경계가 있고 이 중추신경계로부터 한 개로 연결돼서 골격근에게 흥분을 전달해 주는 게 바로 체성신경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중추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냐면 대뇌 또는 소뇌 또는 척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척수가 명령을 주는 건 아니지만 대뇌에서 명령을 줄 때 척수를 거쳐서 가거든요. 그러면 척수를 거쳐서 갈 때는 척수에서 따로 운동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 체성신경의 앞쪽에 있는 중추신경에는 대뇌가 있을 수도 있고 소뇌가 있을 수도 있고 척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골격근을 조절해 준다. 자, 그러면 교감신경도 마찬가지. 운동신경이니까 앞쪽에 중추신경이 있고 앞이 짧고 뒤가 긴 게 교감신경. 마찬가지 불수의근이 있고요. 이거를 불수의근 쓰지 말고 심장근과 내장근이라고 하자. 심장근 또는 내장근. 자, 부교감신경도 앞에 중추가 있고 앞이 길고 뒤가 짧은 거. 마찬가지 심장근과 내장근이 있고. 됐어요? 자, 근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앞이 짧고 뒤가 길잖아.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앞이 길고 뒤가 짧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여기도 앞이 짧고 뒤가 길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흥분의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건 안 되니까. 자, 흥분의 방향은 무조건 중추에서 반응기로만 전달하기 때문에 이 중추 쪽이 앞쪽이고 반응기 쪽이 뒤쪽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앞이 짧고 뒤가 긴 건 교감, 앞이 길고 뒤가 짧은 건 부교감이라고. 됐어요? 이게 지금 교감과 체성신경, 자율신경과 체성신경에 대한 구조를 좀 간단하게 그린 건데, 자, 신경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뉴런과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신경절이에요. 신경절. 이거는 말단. 신경의 말단, 얘는 신경절. 신경절, 신경의 말단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축삭돌기 말단이 지금 있는 곳이죠. 자, 시냅스가 있는 곳이죠. 내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들은 전부 다 시냅스가 있는 곳이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요. 얘는 반응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건 앞에 뉴런과 신경절 이후 뉴런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전부 다 시냅스라고 하고, 이 뉴런과 뉴런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신경절 또는 신경의 마디라고 한다고. 여기는 신경절. 그래서 신경절이 앞쪽에 있는 뉴런을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절의 뒤쪽에 있는 뉴런은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자, 분비가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얘가 흥분을 줬을 때 얘를 탈복을 시켜야 돼? 아니면 억제를 시켜야 돼? 신호를 전달하려면 탈복을 시켜야죠. 탈복을 시키려면 흥분성 시냅스여야 돼? 억제성 시냅스여야 돼? 흥분성이어야죠. 따라서 분비되는 물질이 뭐여야 돼? 아세틸콜린이에요.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세틸콜린이고 얘도 아세틸콜린이에요. 자, 그러면 교감과 부교감을 구분할 수가 없잖아. 전부 다 아세틸콜린이면 교감과 부교감을 구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감신경의 말단만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돼요. 노르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한다. 나중에 이게 용어적인 어떤 그 차이는 나중에 호르몬 할 때 다시 해줄게.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이 아세틸콜린이에요. 와, 그러니까 신경연화 물질의 차이가 교감의 말단만 노르에피네프린, 나머지는 전부 다 아세틸콜린.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됐어? 자, 그리고 자, 이 교감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중추신경에는 뭐가 있냐면 척수만 존재해요.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에서만 나오고요. 부교감신경은 중뇌, 연수, 척수 3개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러한 구조를, 회복적 구조를 정리해 줄 거예요. 자세하게.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예전에 문제 풀었을 때 뭐 연결된 게 연수냐, 뭐 척수냐 이렇게 물어봤던 문제 기억나니? 그게 지금 배우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이 신경의 내용 문제하고 좀 짬뽕되어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아마 이게 있던데? 여기 있네. 이 그림에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녹색,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 척수예요. 이 척수고, 위치를 지금 지정해 놨죠. 이 위치마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신경들이 있죠.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교감신경이에요. 알겠죠? 이 교감신경, 이거는 감각신경이구나. 얘는 감각신경이고, 두 개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여기서 짧고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짧고 길게 연결되어 있는 거. 얘네들이 전부 다 교감신경들이야. 알겠죠? 자, 이런 회복적 구조를 그림으로 외우기 편하게 정리를 해줄 테니 머릿속에 잘 저장해놔라. 되게 중요하다. 별표 3개. 자, 신경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물론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깔려 있어야 되고 연결돼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안다고 문제 풀리는 건 아니고 연수, 중뇌, 이거 반대로 해야지. 중뇌, 연수, 척수, 그리고 동동, 서호, 순배, 방광. 자, 이 파란색은 교감신경, 빨간색은 부교감신경. 자, 색깔 구분해서 적어. 자,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에서만 뻗어나옵니다. 동공 조절, 소호숭배 조절, 방광 조절은 모든 교감신경들이 전부 다 척수에서 뻗어나옵니다. 짧고 길게, 짧고 길게, 짧고 길게. 그래서 전달이 되면 교감신경이 조절되면 동공의 크기는 커집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작용하면 소화계하고 배설계만 억제, 나머지 호흡과 순환은 빨라지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산에 가다가 사자를 만났을 때 산에 가다가 사자 만났어요. 그럼 내가 에너지를 어디다가 써야 돼요? 근육에 써야 돼? 아니면 장기에 써야 돼? 근육에 써야죠. 내가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죠. 그래서 우리 몸의 상태를 바꿔주는 게 바로 교감신경인 거예요. 빨리 그 위급한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근육의 에너지를 막 몰아주는 거예요. 그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이라고요. 그래서 소화하고 배설에 에너지를 안 쓰고 호흡과 순환을 빨리 늘려서 이 골격근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사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이 피에다가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을 이렇게 주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진짜로 힘이 막 갑자기 세져요. 정말로. 갑자기 힘이 막 솟는다고요. 그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효과를 이용해서 만든 그 영웅이 누구예요? 캡틴 아메리카예요. 이 캡틴 아메리카는 그러니까 몸 자체에 아드레날린의 분비를 10배 이상 증가되게끔 조작해준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럼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됐다 치자. 캡틴 아메리카처럼 힘도 세고 막 그렇게 됐다 치자. 그러면 항상 배고파야 돼요. 에너지 소모가 엄청 심해요. 에너지 소모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뒤쪽에다가 엄청 큰 통에 대한 수액을 달고 살아야 될 거예요.
수액을 달고 계속 포당을 주입해줘야 될 거야. 근데 그런 거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현실과 이 영화의 차이인 거죠. 실제로 그러는 게 어느 정도 이론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조금 개연성이 있으니까 오 재밌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개연성은 있으니까 아예 허무맹랑한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디테일한 게 좀 다른 거죠. 영화적인 요소가 좀 바뀐 거죠. 그리고 방광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방광이 커져야 오줌을 싸 안 싸? 안 싸죠. 그래서 내가 오줌이 매려운데 못 사는 상황이야. 지금 화장실 못 가. 그럼 어떻게 하니?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떨죠. 오줌이 이렇게 떨잖아요. 떨면 뭐가 활성화돼요?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방광이 커져요.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살짝 이제 안심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너무 놀랬어. 갑자기 막 괴물 같은 게 나타나거나 엄청 내가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은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순간적으로 얘를 놓쳐요. 그래서 오줌을 싸는 거예요. 너무 놀라면 그래서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면. 그러니까 오줌을 쌀 정도로 놀랬다는 거는 정신적인 타격이 있는 겁니다. 고양이들도 만약에 많이 놀래거나 그러면 오줌을 싸거든요. 질질 막 오줌을 싼다고요. 강아지도 마찬가지. 그러면 진짜 많이 보듬어 줘야 돼. 걔가 놀란 거야. 그 상태는 진짜 애가 스트레스를 극심하게 받고 있는 상태야. 고양이 특히나 고양이는. 키우니? 키우는 집 있니? 아무도 없어? 고양이나 개 키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 요즘에 많이 키우는데. 자, 그리고 만약에 부교감신경은, 자,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에서 나오긴 하죠. 근데 이상한 건, 자, 동공을 크게 해주는데 조절해주는 거는 척수야, 중뇌야? 동공의 조절의 중추는 누구냐고? 중뇌죠. 하지만 교감신경 어디서 뻗어나와? 척수에서 뻗어나오죠. 그러니까 뻗어나오는 거하고 조절의 중추를 구분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공을 크게 해주는 건 명령을 주는 주체는 척수야 아니면 중뇌야? 중뇌야. 그러니까 중뇌가 흥분을 한 거야. 중뇌가 동공을 크게 할 때 얘가 흥분해서 흥분을 이렇게 전달해 준 거야. 전달해서 얘가 교감신경을 전달해 주면 동공이 커지는 거야. 이해 됐어? 그래서 조절의 중추는 바로 중뇌라고요. 중뇌라고요. 자, 그러면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의 이러한 조절도 중추가 누구냐면 연수야. 아까 생명활동의 중추가 연수라고 그랬잖아요. 연수가 흥분해서 명령을 주면 척수를 거쳐서 전달해 주는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척수는, 교감신경은 구분해 줘야 되는 게 각각의 조절의 중추와 이 교감신경에 연결되어 있는 중추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이 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중추가 척수인데, 이게 연결 중추랑 조절 중추랑 다를 수 있다. 자, 물론 다르지만은 않아요. 같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광 조절은 척수에서 뻗어나오는데 조절 중추가 척수예요. 그래서 조절 중추를 써줄게. 자, 조절 중추는 각각의 조절에 대한 중추는 동공의 조절은 바로 중뇌고요. 소순배는 연수고요. 자, 방광 조절은 마찬가지 척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광 같은 경우에는 교감신경의 연결 중추와 조절 중추가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척수가 연결해가지고 방광을 크게 하거나 줄여줘서 뭐를 조절해주는 거 무슨 반사? 배뇨 반사였던 거예요, 이게. 이 배뇨 반사가 바로 척수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감신경에 의한 반사. 이게 바로 배뇨 반사였던 거다. 중추가 바로 척수다. 자, 그럼 부교감신경은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주는 부교감신경은 중뇌에서 직접 뻗어나옵니다. 이렇게 길고 짧아요. 그리고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를 조절해주는 부교감신경은 연수에서 직접 뻗어나와서 길고 짧아요. 자, 방광 조절도 척수에서 직접 뻗어나와서 길고 짧아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동공의 크기는 작아지고,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소화계와 배설계가 증가되고 나머지는 억제되고,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은 아주 평온한 상태고, 쉬어야지 이어질 때 자리 앉아. 중간중간 네가 알아서 일어나서 졸지 마. 내가 일어나라고 하기 전에 그냥 졸리면 좀 일어나서 좀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또 앉고 이렇게 하라고. 졸지 말고. 집중해야 되니까. 자, 방광의 크기도 이렇게 작게 해줍니다. 이해되죠? 이게 부교감신경의 기능이야. 근데 이 부교감신경은 연결되어 있는 중추신경과
조절에 대한 중추신경이 어떻다? 같다. 알겠죠? 얘는 조절하는 중추와 연결되어 있는 중추가 같다. 자, 이게 부교감신경의 특징입니다. 이해됐나요? 단순하게 암기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온대. 내가 얘기해준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야 돼. 그래야지만 문제가 풀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잘 외워줘야 돼. 알겠죠?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자, 문제에서 이거를 다 쓰라고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겠죠. 부분적으로 물어보겠죠. 이걸 전체를 물어보든 부분적으로 물어보든 교감신경만 물어보든 부교감신경만 물어보든 아니면 척수 입장에서 물어보든 연수 입장에서 물어보든 이거를 전체적으로 내가 쓸 수 있으면 헷갈리지 않으면 문제 안 틀려요.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여기 이 뇌를 뇌라고 바꾸면 되고 맞고. 자, 그 다음에 여기 A하고 B는 감각기관, 피부고. 그러면 이 감각기관에 연결되는 이 신경들은 무슨 신경? 얘 무슨 신경? 감각이죠. 그래서 이 감각기로부터 중추로 전달해 주는 거, 감각기로부터 중추로 전달해 주는 거, 감각신경이죠. 자, 그리고 이 기억과 기억 프라임, 니은 프라임, 여기 기억 프라임, 니은 프라임 다 표현돼 있지? 표현 안 돼 있으면 이거 표시해 줘야 돼, 똑같이. 자, 니은하고 디귿, 얘들이 각각이 뭔지. 자, 이 중에서 뇌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은 뭘까요? 번호부터 쓸게. 여기다 번호 쓸게. 1번, 2번 뉴런, 3번 뉴런, 합쳐서 4번, 5번, 6번, 합쳐서 7번, 합쳐서 얘가 7번, 그 다음에 얘가 8번, 9번, 10번, 11번이요. 이걸 통일하자. 똑같이. 나중에 서태 볼 때도 똑같이 하셔야 돼요. 물론 번호가 틀려도 이것만 다 맞으면 되긴 하는데 이 번호가 자꾸 이렇게 할 때마다 바꾸면 좀 헷갈리니까. 자, 이 중에서 뇌를 구성하는 뉴런은 뭐예요? 몇 번? 2번이죠. 2번은 그러니까 뇌를 구성하고 있는 건 온전히 뇌 안에만 들어 있어야 돼. 뇌에서 삐져나와서 막 감각기나 반응기랑 연결되어 있으면 이건 말초신경이지 중추가 아니야. 다시 말초신경의 정의가 뭐였니? 말초신경의 정의는 중추를 제외한 온몸에 연결된 신경이죠. 뻗어있는 신경이죠. 근데 그 온몸이 뭐라고? 감각기와 반응기라고. 그러니까 반응기하고 감각기랑 연결되어 있으면 말초신경이지 중추신경이 아니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2번은 연결이 안 돼 있잖아. 감각기하고 연결 안 돼 있고 반응기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세연이도 이제 슬슬 일어날까? 졸음이 오는 것 같아요. 일어나. 일어나서 해. 미리 일어나. 자, 2번. 자, 척수를 구성하는 건 몇 번? 일어나. 10번이죠. 10번은 척수예요. 자, 그러면 뇌신경은 뭐예요? 뇌신경. 뇌신경은 기능과 상관없이 중추 중에서 뇌와 연결된 말초신경이야. 근데 자, 말초신경의 정의는 뭐냐면 감각기와 반응기랑 연결돼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몇 번? 1번. 또 3번도 되는 거 아니요? 반응기 연결돼 있잖아요. 3번 또 4번도 되죠. 이 부교감신경도 그러니까 이것도 뇌신경이에요. 이 연결된 이 부교감신경도 뇌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신경이라고요. 4번.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은 돼요, 안 돼요? 5번하고 6번도 뇌랑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누구랑 연결이 안 돼 있어? 감각기와 반응이랑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말초가 될 수 없어요. 이 5번과 6번 신경은 뇌와 척수를 연결하고 있는 중추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이야. 이게 그림을 이렇게 나눠놔서 그렇지 원래 실제로 뇌하고 척수는 어떻게 돼 있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뇌하고 척수 속에 들어있는 신경 중에 하나가 5번하고 6번이라고요. 알겠죠? 얘는 절대 말초가 아닙니다. 5번, 6번은. 그래서 여기다가 5번하고 6번은 말초신경이 될 수 없다는 거 꼭 써놔야 돼. 따라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안 돼. 얘는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거야. 5번과 6번은 중추신경계를 구성한다.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이다.
그러면 척추신경 한번 번호 불러볼래? 지은아. 척추신경 몇 번? 그렇지, 9번. 근데 앞번호부터 얘기해보자. 척수, 아까 5번, 6번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5번, 6번은 척수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5번과 6번은 감각기와 반응이 연결이 아니기 때문에 말초가 아니라고. 척수신경은 말초 신경 중에 척수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제일 빠른 번호는 7번이죠. 교감신경인 7번. 모든 교감신경은 다 척수에서 뻗어나오기 때문에 모든 교감신경은 다 척수신경인 거예요. 7번, 그리고 8번,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9번.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척수신경과 뇌신경을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 알겠죠? 자, A는 뭐냐면, 감각기는 감각기인데, 뇌와 다이렉트로 연결된 감각기죠. 그게 이제 주로는 얼굴에 존재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주로 얼굴에 존재하는 감각기들이 다이렉트로 뇌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가까우니까. 척수를 거쳐서 가는 게 더 비효율적이잖아. 그래서 이 A는 뇌와 직접 연결된 감각기 라고 쓰고, 일반적으로 얼굴의 감각기다. 물론 100%는 아니다. 그냥 써놓는 거지. 이해하기 편하게 써놓는 거야. 그래서 이 얼굴의 감각기는 뇌랑 직접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권투나 또는 그 격투기 할 때 어딜 때리니? 어딜 때리려고 노력하니 서로? 얼굴 때리려고 하죠. 배를 10번 때리는 것보다 얼굴 한 번 맞는 게 더 타격이 크거든요. 왜? 얼굴 한 번 맞아버리면 이 신경이 뇌랑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타격이 훨씬 더 크다고요. 같은 펀치를 받았을 때 훨씬 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리고 목은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이 목이 꺾여버리면 이 연쇄 충격을 받죠. 잘못하다가는 마비돼요.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목이 심하게 꺾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은 목을 엄청 훈련해요. 목이 안 꺾이게 엄청 훈련하거나 아니면 목이 두꺼운 사람을 대상으로 훈련시킨다고. 얘는 잘 싸울 수 있는 기본 체력 조건이 갖춰진 거야. 목이 얄쌍한 애들은 어디든지 이렇게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순위이 되게 낮을 거라고.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싸우다가. 목이 확 꺾여버리면 이제 쇼크사로 죽으니까. 그래서 타이슨이라고 혹시 전설의 그 복서가 있어. 걔는 목이 어딘지 구분이 안 가. 목이 엄청 두꺼워. 얼굴의 두께보다 목의 두께가 더 두꺼워. 정말. 그래서 딱 앞에 써 있으면 목이 어딘지 구분이 안 가. 목이 아예 안 보여. 이게 어깨가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묻힌다고. 어떤 그림인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얼굴을 때려봤자 목이 돌아가 안 돌아가. 몸이 같이 돌아가죠. 이게 붙어 있으니까 얘는 못 이긴다고. 그런 애들은 큰 파워를 맞았을 때. 그래서 이 타이슨이 진짜 승률이 좋았었어. 걔가 한 명한테 누구한테 지기 전까지 계속 이겼었거든. 그 다음에 B는 마찬가지. B도 감각기는 감각기인데 뭐랑 직접 연결된 거? 척수랑. 척수랑 직접 연결된 감각기. 보통은 팔과 다리예요. 팔과 다리는 척수를 거쳐서 이동하거든요. 쟤는 척수와 직접 연결된 감각기, 일반적으로 팔과 다리의 감각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는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자, 기억은 반응기죠. 기억과 니은과 디귿은 반응기죠. 반응기긴 반응기인데 이 기억은 무슨 반응기? 뇌와 직접 연결된 반응기. 알겠죠? 그러니까 얼굴에 있는 근육이죠. 얼굴 근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 말할 때 움직일 때 이 근육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이게 뇌로부터 직접 연결돼서 이제 반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반응하죠. 이 얼굴에 연결된 이 운동신경이 발달하는 게 여자가 발달할까요? 남자가 발달할까요? 이건 확실해요. 여자가 발달해 있게 남자가 발달해 있게. 여자가 훨씬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여자를 말싸움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선천적인 회복적 구조예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스스로 방어하기 급급하지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가 오기 때문에 방어하기 급급하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미리 다음 말 할 걸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통 그렇지 않니? 얘가 무슨 말 하면 내가 다음에 무슨 말 해야지 하면서 말하고 있는 중간에 생각하고 있죠. 남자들은 그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이기죠. 미리미리 막 이 근육에 대한 걸 대비하고 있다고. 자, 기억은 뇌와 직접 연결된 반응기. 니은과 디귿은 척수와
직접 연결된 반응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구조는 다 이해된 거예요. 그럼 이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흥분의 경로가 이동되는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반응에 따라서 어떠한 그 경로를 거치는지. 첫 번째, 빨간 신호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자, 일단은 빨간 신호등을 봤잖아요. 자, 보는 거는 바로 눈이고, 자, 눈은 얼굴에 있죠. 그럼 이 얼굴에 있는 신경은 대뇌와 직접 연결되겠죠. 척수를 통해서 가는 건 조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A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A 1번, 그 다음에 2번. 근데 1번에서 4번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뉴런의 구조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죠. 이렇게밖에 못 넘어가죠. 왜냐하면 가지돌기에서 흥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2번으로 갈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안 되죠. 왜냐면 3번으로 가는 건 3번은 얼굴에 있는 반응기인데 얼굴에 있는 근육으로 브레이크를 밟진 않죠. 그죠? 그러니까 척수로 내려가서 척수 쪽으로 가서 6번을 통해서 니은으로 가서 다리를 밟아야죠. 그러니까 다리로 밟아야 되니까 척수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더듬 열쇠를 찾는 과정. 이거는 눈으로 찾는 게 아니죠. 왜냐면 너무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제 더듬더듬 하면서 찾는 과정이라서 B부터 시작해야죠. 손이 느끼는 거는 바로 팔과 다리의 감각기니까 B부터 시작. 그 다음에 7번, 4번으로 올라가서 2번에서 이제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한 다음에 다시 움직여줘야죠. 그래서 니은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서서히 뜨거워지는 손잡이로 손을 떼는 과정. 이거는 처음에 내가 의식적으로 잡았어. 근데 별로 안 뜨거우니까 가만히 있다가 서서히 뜨거워지니까 뜨거울 때 떼는 거니까 이건 의식적인 반응이죠. 대뇌가 생각해서 하는 의식적인 반응이니까 손에서 느끼는 거 B부터 시작해서 7, 4 올라가서 2번에서 느끼고 다시 내려와서 움직여줘야죠. 그래서 다시 팔 쪽으로 내려와서 니은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어두운 방에서 손을 더듬더듬 열쇠를 찾는 과정하고 똑같죠. 의식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뜨거운 손잡이에서 황급히 손을 뗀다. 이거는 뭐냐면 대뇌가 움직이기 전에 척수에서 반사시키는 그런 회피 반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척수 반사죠. 그래서 B에서 느낀 다음에 7번, 8번, 그 다음에 9번, 그 다음에 디귿. 이게 바로 척수 반사 과정이죠. 자, 근데 이렇게 손을 떼는 과정 자체는 척수 반사가 맞아. 그래서 B에서 디귿으로 가는 게 맞는데, 자, 근데 척수 반사가 된다 하더라도 뜨거운 건 느끼죠. 그러니까 대뇌로 전달되긴 되죠. 맞죠? 대뇌로 전달되는 건 맞지만 손을 움직이는 과정은 바로 척수 반사인 거죠. 그래서 대뇌로 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움직이는 과정에 대한 건 척수 반사라서 이것만 썼지만 실제로 가긴 갑니다. 7번에서 4번으로 가고 2번으로 전달됩니다. 알겠죠? 2번으로 전달돼서 느낀다고요. 뜨거워 하는 건 좀 나중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대뇌로 전달되긴 하지만 황급히 피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움직이는 건 바로 척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래서 회피 반사다. 맞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문제 좀 추가할게요. 반응을 좀 추가해 보자. 좀 살짝 어려운 거. 자, 추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이동을 할 때, 어두운 곳으로 이동할 때의 동공의 반응에 대한 걸 볼게요. 자, 동공이 어떻게 돼요? 밝은 곳에 있을 땐 동공이 작다가 어두운 곳에 가면 동공이 커지죠. 그러니까 동공이 커지는 반응인데, 자, 이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에다가 좀 추가해야 돼요. 자, 이 그림에다가 여기 뇌에서 하나 연결시켜서 길고 짧은 거. 자, 이건 부교감 신경이죠. 여기다가 반응기에다가 기억 프라임이라고 써주시고, 이 신경은 몇 번이라고 할까요? 9번 했으니까 10번이라고 할까요? 10번.
자, 그리고 척수에다가도 하나 짧고 길게 해서 니은 프라임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반응해서 동공이 커지는 반응은 교감신경에 의한 반응이죠. 교감신경. 자, 까먹었으면 앞에 찾아보세요. 자, 그럼 교감신경으로 명령을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 밝은 곳에 있다 어두운 곳으로 갔다는 얘기는 눈에서 빛에 대한 자극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니까 눈에서부터 시작해야죠. 자, A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번을 통해서 이제 중뇌가 느껴요. 자, 중뇌가 느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척수를 거쳐서 교감신경으로 가야죠. 바로 10번으로 가서 동공이 커지는 게 아니라 척수로 가기 위해서 5번을 지나서 그 다음에 9번. 아, 여기다 번호를 안 썼네 아까. 아이고. 얘는 11번이죠. 11번. 11번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니은 프라임으로 가야죠. 맞죠? 교감신경을 통해서 동공이 커지니까. 그 다음에 반대도 한번 해볼까요? 자,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이동을 했을 때의 동공이 작아지는,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런 반응. 자, 마찬가지 눈을 통해서 느껴야 되니까 A서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중뇌에서 느낀 다음에 반응을 해서, 이거는 부교감신경이니까 10번으로 가서 기억 프라임이죠. 알겠죠? 자,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뇌 그림인데, 이게 뇌 겉질인데, 뇌 겉질 부분인데, 여기 운동 겉질이 있잖아요. 이 운동 겉질. 자, 이 운동 겉질은 우리 배운 거에서 운동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감각 겉질 이 부분은 감각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봐요. 바로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문제 내는 걸 통해서 이론을 정리해 볼게. 만약에 감각 겉질의 엉덩이 부분을 자극했다 치자. 감각 겉질의 엉덩이 부분. 그러니까 표시하면 이 부분이죠. 감각 겉질의 엉덩이 부분.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자극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자극하면 감각 겉질을 좀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맞춰봐요. 1번. 엉덩이가 찌릿찌릿하다. 찌릿하다. 두 번째, 엉덩이가 찌릿하고 실룩실룩 움직인다. 반응을 보인 거죠. 실룩실룩 움직인다. 세 번째, 아니다. 엉덩이가 실룩실룩 움직이기만 한다. 자, 이게 첫 번째. 자, 이거랑 비교해서 두 번째, 이거를 같이 한번 낸 다음에 한 번에 좀 경험해 볼게요. 자, 운동 겉질의 엉덩이 부분을 자극했어요. 자, 그랬을 때 뭐가 맞는지. 첫 번째, 똑같이 질문은 똑같습니다. 엉덩이가 찌릿찌릿하다. 두 번째, 엉덩이가 찌릿찌릿하고 실룩실룩 움직인다. 세 번째, 엉덩이가 실룩실룩 움직이기만 한다. 자, 운동 겉질 먼저 해볼게. 자, 운동 겉질이라고 하는 곳은
운동신경과 연결되어 운동신경으로부터 명령을 줘서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운동거지를 자극을 하면 찌릿찌릿하거나 그러질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거지를 자극했을 때는 3번이 답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뇌를 열은 다음에 운동거질의 엉덩이 부분, 이 부분을 전기 자극을 주면 그냥 시룩시룩 움직여요. 자기도 모르게. 자, 그러면 감각거질의 엉덩이 부분을 자극하면 엉덩이가 찌릿찌릿하게만 할까? 이거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2번이죠. 자, 왜냐면 감각거질을 자극한다 그래서 감각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자, 감각령의 흥분을 자, 운동용으로 전달해 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연합령이었죠. 자, 그래서 연합령은 감각령의 흥분을 운동용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감각 거칠만 자극한다 하더라도 찌릿찌릿하고 운동용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실룩실룩 움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 거칠을 자극했을 때 이렇게 실룩실룩 움직이기만 했던 이유는 이 역반향으로는 연합령이 전달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기만 한다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 추가로 CF. 자, 감각 거칠은 감각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맞다 틀리다. 자,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감각거칠은 감관으로 되어 있다? 절대 아니죠. 자, 왜냐면 감각거칠은 대뇌의 겉질의 감각령 부분이죠. 그러니까 대뇌이기 때문에 중추신경계라서 연합뉴런이겠죠. 단 감각 뉴런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각 겉질이라고 했던 거예요. 감각 뉴런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연합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 때문에 속지 않도록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신경계의 뒷부분이고요. 잘 필기해 주시고 모르는 거 체크해서 질문해 주세요.